매일 아침 우리는 태양을 선물로 받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달리거나 빠르게 걸을 때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껴요. 이것이 제가 시간이 주인공인 세계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죠. 그러나 시간 속에서 나의 주체성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사랑을 나누세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브리크네크의 인터뷰 기사 중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 많은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월 방송은 사랑으로 달달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2022년 2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용사 소개를 할 텐데요. 이달의 용사는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황혜원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번 방송을 하면서 사실 뵙는데, 그죠? 네.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뭐 이름만 조합명만 들어봐도 용산의 역사를 알리는 뭐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조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로 이제 조합원들 하는 일이 이 용산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게 이제 한 축이에요. 해설하는 마을을 네네네. 탐방하고 해설하는 활동이 또 한 축이라면 또 중요한 한 축은 초중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역사를 서로 같이 배우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도 역사를 매개로 좀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은 한 축은 해설, 한 축은 지역사 교육, 네,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이들이 사실은 도시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마을을 알고 지역을 아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곳을 이해하고 내 뿌리가 어딘지를 사실 잘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 경제 투어를 했을 때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분이 오셔가지고 용산 해방촌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조합원 분이 되게 연세도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사셨더라고요. 예, 예. 지역에. 그 조합원 분들이 다 지역 분들이고 용산 역사, 뭐 해방촌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네. 저희 조합원분들이 대부분 그쵸 한 분 정도 빼놓고는 다 용산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요. 좀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남성분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좀 더 많고 대부분 공통점이라면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많고 이게 알다 보면 배우다 보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또 알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면 배울수록 좀 애정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에 내가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들 많으신 분들이 또 저희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조합은 2017년에 창립을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5분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합원을 어떻게 모았냐면 네. 용산 기지 있잖아요. 아, 네. 용산에는 미군 기지? 미군 기지가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살고 있는 해방촌과 인근에 있는 후암동에 바로 인접해 있는 기지, 이 기지가 금단의 땅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제 반환이라든가 미군이 하나 둘씩 좀 이전을 하고 그런 소식들은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이 넓이로 따진다면 여의도가 쏙 들어간대요. 여의도를 삽으로 싹 퍼서 이 기지 안에 넣으면 쏙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의 넓이라고 용산 해요. 전체 면적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죠. 큰 거네요. 상당히 되죠. 어. 5분의 1 좀 안 된다고 할까요? 네네. 상당히 면적이 되고 더군다나 위치가 또 용산구의 한가운데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지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주변 마을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지 주변부 안내자 양성 교육을 하면서 네.
강좌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2017년에 한 12분까지 조합원을 모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하게 된 활동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마을을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해설을 나가잖아요. 첫 해설이 해방촌이었어요. 해방촌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 네, 같아요. 네. 해방촌의 이야기를 이제 마을 같이 투어를 하면서 탐방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사실은 이제 해방촌 주민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해방촌 형성 배경과 이런 거는 또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맞아요. 익혀서 말씀을 드리고요. 해방촌 탐방을 어떻게 했냐면 주민들,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됐어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도 한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촌에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근데 되게 많이 왔어요. 외국. 탐방을 하게 되면서 저희 이제 조합이 점차 자리를 잡았고, 또 2018년 말이 네. 되면서 네. 학교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 학교랑 협약을 맺은 게 성심여중 아. 자유학기제 협약을 네네. 맺어서 학교 교육을 시작을 하고, 그럼 아이들이 마을로 와서 네네네. 투어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성장하게 된 계기는 2019년에 네.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기지 주 주변부 워킹 투어를 이제 수의 계약을 해서 이제 저희 그런 거 다 처음 해봤죠. 네. 되게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 하느라고 힘들기는 했지만 또 해보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계약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그렇게 이제 2019년을 맞아서 저희가 2019년도 말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네네. 지정이 됐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좀 기억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숭실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일제 때부터 있었던 그 숭실학교가 해방 이후에 해방촌에 한 20년, 25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 숭실학교 옛 터에 대한. 근데 숭실학교 이전에는 또 신사가 있었던, 경성 호국신사라는 신사가 있었던 그 터인데, 그 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판으로 만들어서 저희 앞에 세웠죠. 물론 이제 그 현재 그 숭실학교는 미네르바 스쿨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그 미네르바 스쿨의 건물주께서 되게 숭실학교의 그 신사참배 때문에 숭실학교 폐교가 되고 막 그런 사연에 되게 감흥을 하셨어요. 감동하셔서 아,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되게 애쓰신 분들이 있었던 곳이구나, 이곳이. 그분의 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안내판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여러분 그 미네르바 스쿨 앞을 걸어가다 보면 안내판을 네네. 다 볼 수 있어요. 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꾸려오다가 작년에는 조금 큰 행사가 서울시 민간축제를, 역시 용산공원을 주제로 민간축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좀 성장을 하게 됐죠. 네. 그 숭실학교에는 어쨌든 독립운동가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용산 해방촌이나 이쪽 지역이 굉장히 역사적인 네. 지역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중심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해방촌은 요즘은 다 관광지로 많이 가잖아요. 쌤 맞아요. 어떠셨어요? 용산에 계속 사시면서.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제2의 터로 사셨던 분들이라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숭실고등학교가 이북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된 네. 것도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해방촌이 진짜 그 역사의 산물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이 해설하시는 양성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 언니도 이거 일부러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도자로 하지는 않는데 이 해방촌 용산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단순히 관광지로 네. 접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이 어떤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역할을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 해주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꼭 해야 됐을까? 네.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용산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뭐가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저희 네. 조합원들을 소개할 때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지역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더 배우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 알게 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네. 역사 시간에 한국의 뭐 근대사, 현대사 좀 배우잖아요. 네. 약간 얼핏 지나가면서 배우는데 그런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들이 용산에 오면 되게 살아 있어요. 서울 자체가요. 사실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 자체가 역사가 너무 깊어요. 서울의 역사가 깊어서 어느 마을을 가도 사실 해방촌뿐만 아니라 용산구에 이제 16개 동이 행정동이 있는데 어느 동을 가도 그만큼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오래 사신 분들도 되게 그 지역의 오래전 일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고요. 다 지역의 이야기가 다 속속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우리 서울의 어느 곳을 가도 다 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용산에 살기 때문에 용산의 이런 이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요. 용산에 오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네네. 곳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름에 제가 이제 저희 집 아이들하고 같이 용산 투어를 했는데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그 박물관, 네네. 식민지 역사박물관. 식민지 역사박물관인가요? 네네. 거기도 가고 해방촌도 가고 이러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6.25 이후에 뭐 이런 이제 피난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지역에 그렇죠. 대해서 다르게 또 바라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조합원들의 그런 용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학교도 들어가고 네. 이제 마을도 탐방을 하는데 사실 저한테는 약간 좀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계기가 어떤 거냐면 2016년에 제가 그 당시에도 용산 FM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이런 이제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용산구에서 용산의 용산학이라는 그 용산에 대한 강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강짜리였는데 저가 또 이제 달려가서 들었죠. 그러면서 좀 더 용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으로만 끝났으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그 서울시에서 위키 스타트업이라고 200만 원짜리 소액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때 해방촌과 이태원길의 탐방 안내를 좀 준비를 했어요. 탐방 안내를 준비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2016년에 용산 주민을 대상으로 용산에 대한 역사 강좌를 열었는데 한 60명, 70명이 온 거 알아요. 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처음 봤어요. 와. 이천동에 사시는 80대 어르신도 오셨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좀 살았는데 그러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동네 용산은 뭔가를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저희가 보았던 거죠. 네네. 주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네. 건가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하면 사실 네. 이것 문제 때문에 네.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육성 사업가 7기생인데요. 2017년에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해서 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잖아요. 네, 네. 그때 가장 고민했던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근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해설 서비스, 네, 이제 네. 나아가서 교육, 그다음에 콘텐츠인데 네. 돈이 되냐,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해방촌에 예술인들이 있으니까 예술인들과 연계해서 답사와 체험을 좀 네, 묶어서 네. 해보면 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직은 아이디어로만 남아있고 실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면 시간이 늘어나서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수익 모델을 좀 더 개발을 한다면 마을 여행을 좀 특화시켜서 그럼요. 그죠,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의 지금의 이제 사업 모델은 지역을 해설하고,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동네, 마을, 그다음에 또 기지 주변부 투어 네, 네. 이런 이제 마을 해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지역사 교육,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컨텐츠 지역의 이런 저희가 해설과 교육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로 그래서 지역을 좀 기록하는 의미 이런 활동을 좀 계속 꾸준히 좀 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는. 해방촌에 제가 지난번 지나가면서 네. 어떤 분이 열심히 막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하는 거를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서 이분들이 이제 접수를 하셔서 하는지 그런 게 프로그램들은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네.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직접 주최해서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 기지 주변부 마을을 둘레길을 해설을 하면서 그 안에 해방촌이 포함된 거라 그 해설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홈페이지를 저희가 이쁘게 새로 로고까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에 저희 행사 해설 탐방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체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혹시 뭐 소수로 공동체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주민 모임들이 그 용산 해방촌이나 용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또 하면은 네. 또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나요? 이용할 네, 수 있나요? 홈페이지로도 오고 사실은 이제 타 지역에서 네. 해방촌이 도시재생 지역이어서 네, 선진지 네. 탐방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저희한테 직접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할 때는 네. 해방촌의 도시재생 센터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센터에서 네. 역사협동조합, 네. 역사문화사회적 협동조합에 연락을 해보면 그쪽에서 이제 해설을 해줄 거다. 음. 그렇게 연계가 돼서 직접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도시재생 센터를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별 해설을 개별 이제 탐방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그런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실 뭐 체험학습 뭐 이런 걸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지역의 역사를 또 알아보고 하는 과정으로 사실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제안해 주시면 네,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네. 현충시설 탐방이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현충시설이면 여러분 현충원이 제일 네. 많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네. 이제 용산에 현충시설이 어디가 있을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효창공원, 효창공원에 네. 객범 김구 선생님들을 네, 네. 비롯해서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뭐 안중근 의사는 가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누구죠? 이게 차리석, 임정요인 분들, 뭐 조성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현충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남산에 안중근 그래서 기념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용산의 효창동이 이봉창 의사의 그 네네. 저도 가봤어요. 그쵸. 네. 예. 태어나신 곳이에요. 네. 이봉창 의사가 뛰어놀고 살았던 곳이어서 이봉창 효창공원 근처에 이봉창 의사 그 동상이 있어요. 동상도 있고 이봉창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또 있어요. 효창동에. 그래서 그런 곳을 현충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현충 시설을 학교 학생들이 탐방을 많이 했어요. 아,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네, 탐방을 네.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대면이 어려운 그 시기에는 또 줌으로도 저희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아, 저희 좋네요. 해설사가 효창공원에 실시간으로 가서 그쵸. 줌으로 효창공원 가서 직접 줌으로 해설을. 네네. 물론 이제 직접 와보는 것만큼은 좀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또 멀리서나마 배우게 되니까. 줌으로 해설을 하다 보면 또 필요한 자료도 넣어서 같이 공유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그 진행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네네. 네. 그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조합원도 저희- 혹시 봤나요? 네, 조합원이 되려면 저희가 이제 해설사래요. 그 신입조합원 네, 네. 양성 과정을 올해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용산에 이제 16개 동인데 사실 해방촌은 저희가 해설사가 많이 좀 발굴이 돼 있는 상태지만 다른 동, 특히 해방촌과 후암동 해설사가 좀 발굴이 돼 있는 경우지만 다른 동은 그렇지 못해서 마을 해설사 양성을 좀 하고 그 해설사로 양성된 분을 또 신규 조합원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올해 사업 계획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용산구청에서도 그 마을 해설사 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좀 준비된 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네네. 마을의 해설사들을 잘 양성을 했으면 하고 하는 그러면 바람입니다. 좋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용산구가 역사문화 르네상스라고 해서 용산의 역사문화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 용산의 역사 박물관이 올해 또 개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촌동 입구에 가면 되게 벽돌로 된 오래된 되게 고즈넉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코너에 용산 역 맞은편쯤에 해당이 되는데 이촌동 들어가는 입구쯤에 있거든요. 철도병원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중대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철도병원인데 그 건물을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올해 개장을 합니다. 네. 그 오가다가 보셨을 텐데 그 건물이 1929년에 일제 시기 때 일제 강점기 예, 때. 강점기에 만들어진 세운 아. 병원이에요. 그래서 철도병원을 1929년에 세웠는데 그 병원이 해방 후에는 이제 일본이 다 버리고 철수를 했잖아요. 패망하면서 철수를 하면서 그 병원을 어떻게 할까 여러 병원으로 이름이 좀 바뀌면서 사용을 해오다가 1984년에 중대에 인수가 돼갖고 중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2011년에 철도청으로 철도공사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 병원을 용산의 역사박물관으로 좀 만들어서 주민들과 공유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구청에서 박물관으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밤을 새도 사실 모자랄 것 같아요. 용산의 역사 이야기를 이만큼 잘 알고 사실 이렇게 용산을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아마 이 조직이 용산구청에서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을 알리는 해설 과정에 좀 꼭 직접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주민분들 많이 구청에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이 조합 운영하면서 좀 네. 힘이 나는 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제 많은 콘텐츠를 되게 공유를 많이 해주셔요. 여기서 한번 우리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발견하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에너자이저이자 힘은 사실 조합원인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조합원들의 이 용산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조합을 운영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한테 사회적 경제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경제란 뭘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 연대의 힘이 아닐까. 연대의 힘. 네. 용산의 사회적 경제 단위들이 참 많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끼리의 연대와 서로 에너지가 돼주는 그 힘이 가장 진짜 큰 힘이 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네. 때보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연대로 더욱더 성장하는 용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기대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용산 사회적 경제 소식을 전하는 코너인데요. 2022년 용산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정리수납 컨설턴트 양성 주민기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생 모집은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고요. 교육 대상은 용산 구민들 중에 정리수납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 기술을 배워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교육 기간은 3월 4일에서 4월 22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15명 이내고요. 저희가 이 적극적으로 이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선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인터뷰도 진행을 할 건데요. 모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꼭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서가 있고 그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간단합니다. 작성해서 저희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짝꿍이었던 이선진 선생님께서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귀농을 하신다고 충격적인. 귀농을 지금 딱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귀농 교육을 가는데 지금 좀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이제 경상북도 영천에서 하는 귀농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분 모시고 인터뷰하는 거에 보조 MC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오늘로 그거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2022년 새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 새 희망으로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영천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주시고요. 네. 한번 놀러 오시면 또 네. 오셔서 같이 방송도 하시죠. 귀농 방송. 네. 네, 새로운 체험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오늘 방송 감사했어요. 네, 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2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